안녕하세요. 2021년 7급 서울시 7급 공무원 학생들 시험 문제.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중개사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출제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못 알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가보죠. 1번은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상속을 받아가지고 농지를 상속을 받았네요. 우리 농지 상속을 받으면 세율은 2.3%. 와, 너무 쉽네. 2.3%. 농지가 아니면 2.8%. 종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럼 비영리 단체네요. 비영리 단체가 무상취득했다. 그럼 비영리 단체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2.8%.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2.8%. 영리법인이 무상취득, 이거는 안 배운 것 같죠? 우리 증여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3.5%, 비영리 단체는 2.8%. 그럼 여기서 비영리 단체가 2.8이니까 영리법인은 일반적인 경우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3.5%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세율 같은 경우는 꼭 시험 문제를 내면 너무 쉬운 문제로 출제하는데 암기를 안 하신 분들은 못 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암기 안 해놨으면 나 어쩔 뻔했어? 이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우리 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세율하고 관련된 것은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도 나올 수 있지만 중과 세율이 있죠. 주택을 두 번째 집을 사거나 세 번째 집을 사거나 네 번째 집을 샀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을 때 몇 배로 중과세 되는가? 우리 시험은 중개사님이 실무에서 상담할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율들은 꼭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아직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암기를 안 했다. 그러면 세율 암기 영상이 따로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세율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빨리 한 2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세율을 암기하시면 분명히 시험장에 가서 세율 문제 나오면 다 맞춰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2번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취득에 필요한 용역 제공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 자, 여기까지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는 요거는 취득 가격에 포함돼요. 여기까지는 포함돼요. 그런데 취득하는 물건을 판매하게 하여 광고 선전비 있죠. 이 광고 선전비는 제외돼요. 그런데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이것과 취득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선전비는 모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광고 선전비 때문에 틀렸어요. 광고 선전비는 판매할 목적으로 부담한 거지 내가 구입할 때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는 틀렸고, 용역비나 수수료, 이거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그 지급 비용은 그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는데 둘 다 포함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제 채무액을 인수했을 때는 유상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 그럼 문제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이게 나오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원칙은 증여. 근데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칙은 증여로 간주하시고, 단 그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쭉 보니까 이거는 취득 날짜를 물어봤네요. 소유권자 고시 우리 고시하는 날이 나오면 고시 그러면 다음날 얼른 다 보죠. 고시일에 다음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았죠? 네, 4번은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죠.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가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계속 반복으로 거래했을 때는 1년 동안 거래한 것을 일건의 거래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이번에 면세점에 대해서는 연부취득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했어요. 연부취득이라는 것은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은 면세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은 길게 나오지만 실제로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문제 3번. 이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등록면허세는 1번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지라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했네요. 근데 신고는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해버리면 이 경우는 납부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로 인정이 돼요. 신고하고 납부로 인정이 되니까 무신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과소신고예요.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도 아예 안 나와요. 과소신고 가산세도 안 나와요. 신고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모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번 틀렸네요. 두 번째로 채권자, 대의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의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럼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둘 다 채권자가 대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가 대신 신고를 하면 즉시 납세 의무자에게 통보해 주세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중으로 신고되면 안 되니까 바로 즉시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3번 이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각각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부과하는데 납세지는 제일 먼저 설정한 지역에 관할 등기소가 있는 그 지역을 납세지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채권에 대해서 담보물을 여러 개를 추가를 하더라도 세금은 각각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각각 부과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지문이니까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같은 채권, 하나의 채권을 위해서 여러 개 담보를 제공해도 그 한 개 한 개 따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는 주택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 가격을 토지나 건물의 가격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에 과세 표준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토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나누지 않았을 때는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액 비율, 여기서 건물의 가액 비율이라는 게 이게 시가 표준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 특이 지문이었으니까 이런 것들만 잠깐 한 번씩만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4번은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럼 옳지 않는 거 1번 틀렸네요. 근데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하는데 만약에 불허가 통지를 내버리면 정부가 허가 안 하겠다. 나 허가 못해. 하고 불허가 통지를 내버리면 불허가 통지를 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10일 안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납부할 세금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연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20만 원 이하가 되면, 주택은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고, 또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위법이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금에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부가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이한 거네요. 이거 못 보던 지문이네요. 개별 향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향교라는 거 아시죠? 향교. 지역에 보시면 유지들이 예전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서당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향교. 그래서 향교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 단체가 속하는 향교 재단의 명의로 조세 포탈 목적을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왜냐하면 토지는 인세이고 합산과세니까 향교가 소유했다. 그러면 향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향교 단체 이름이니까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 개별 단체별로 합산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인세이고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 됐네요. 이제 5번 문제는 신고 및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에 골프 회원권이나 승마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납세. 취득세네요.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러면 지방세 납세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물건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소유자의 주소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원권의 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물건 소재지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주소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 행위, 쭉 보니까 서류상 기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기속자가 따로 있으면 서류상 기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서류상 기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속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주인하고 명의가 서로 달랐을 때는 실제 주인을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일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실지 기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3번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과 세무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결정 통지하기 전에는 우리 납기 후라고 했으니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았네요. 그래서 내가 법정 신고 기한 내 우리 신고를 안 해도 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단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확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확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3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 가산세 나오면 의무라는 걸 찾으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산세 나오면 반드시 이게 이제 문제 지문으로 나온다 했죠.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세금은 감면이 될지 몰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 풀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 봤던 지문들이 우리 시험 문제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생소한 지문이 한 줄 정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한 줄 내지 두 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지문을 풀 때는 어떻게 푸시냐면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풀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름 쓴 사람하고 실제 주인이 다르면 그렇다고 세금이야 당연히 실제 돈 가져갔으니까 실제 주인이 돼야지. 이렇게 상식적인 입장에서 풀면 풀리는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법에 없는 내가 공부를 안 한 내용이 나오면은 주눅 들지 마시고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풀면 풀리는 지문들이 있으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문제를 푸시면 아마 충분히 풀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7급 서울시 시험 문제는 지문이 아주 길었어요. 지문만 길었을 뿐이지 실제 정답은 지문이 길수록 정답이 너무 아주 단답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문이 길수록 답은 아주 쉽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도 혹시 지문이 길게 나오면은 정답은 너무 쉬운 쪽에가 정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지문이 길다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쫙 차근차근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 답이네? 그럼 답이 체크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답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32회 시험용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시험 바로 임박해서 보셨을 거고 32회 시험이 끝나고 33회 시험을 보고 계신 분들일지라도 그 전년도에 32회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2021년에 기출된 문제들일지라도 우리 중개사 시험과 연관이 된 것들은 꼭 한 번씩 이렇게 짚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라네요. 그러면 안녕.